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저도 유튜브 구독자 중에, 시청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키는 이유는 딱히 없죠. 그냥 한번 올리고 싶을 때마다 올리니까요. 제가 올린 이유는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좀 대강 예측을 하셨지 싶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수십 년의 갤럭시를 써왔는데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번 애플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서 폴드 5를 포기를 하고, 네, 아이폰 15 프로 맥스, 지금 이거 찍고 있는 폰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입니다. 이거랑 폰 하면은 저는 워치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울트라 2, 애플 워치 울트라 2를 모든 편의성을 다 포기하고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써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으면 애플이 정말 쓰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진 않은 것이, 제가 옛날에 6 플러스, 그 다음에 XS 맥스, 10S 맥스 하고, 그때 또 애플 워치, 아이패드 프로 12.9, 또 맥북 프로, 터치바 있는 것까지 풀세트로 다 해서 에어팟까지 샀었죠. 그래서 썼던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폰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 이유는요, 애플 사용자들, 애플 유저들이 특히나 우리 갤럭시를 개무시하고 막 마구잡이로 까내놓고 갤레기 하면서 갤럭시 쓰레기란 줄임말로 갤레기라고 하면서 말이죠. 참 우리 갤럭시, 그런 말을 유튜브 댓글에서 볼 때마다 정말 우리 갤럭시가 그렇게 쓰도 못하는 폰인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탭 S9 울트라와 아이패드 프로 12.9 제거 그 탭인데, 그거랑 한번 제가 어플 하나 때문에 교환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해서 그 어플 쓰려고 했더니만은 애플에서도 매나 그 어플이 사라졌더군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갤탭 S9 울트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갤탭 S9 울트라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 중국과 보장이 잘 된다고 하는 이 애플도 속수무책으로 부족하더군요.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S9 울트라를 쓰다가 S8 울트라로 한 단계 내려서 억지로 겨우 했죠. 그러다가 또 89를 거치면서 여러 번 89를 해서 나중에는 노트북을 샀습니다. 16인치 북3 프로 360 갤럭시고요. 그거를 샀는데 국내판이 아니고 국외판, 해외판이죠. 그거를 샀었는데, 제가 옛날에 S펜이 내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거 썼다가 이번에 이렇게 북3 프로 360 쓰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천지 차이 나게 완전 신세계를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그 윈도우 환경도 다르고 완전 속도도 다르고 빠르고 정말 완전 빠릿빠릿하고 스무스하고 진짜 새롭고 UI도 새롭고 모든 게 새롭고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너무 오래 안 바꿨구나,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애플의 또 장점 본다면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 꼽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 갤럭시 기기끼리와의 호환성도 장난 아니게 좋아졌습니다. 장난 아니게 좋더군요. 네. 정말 버즈 2 프로를 내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나는 그 태블릿에다가 연동시켜 놨고 폴드에는 연동시켜 놓지도 않았는데, 근데 폴드에서 영상을 틀면은 그 버즈를 인식해서 폴드로 바로 그 버즈와 폴드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켜지고 하더군요.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든 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번에 새 걸로, 중고를 아니에 새 걸로 북포 프로 360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는 계속 12.9에서 14.6, 그 다음에 16인치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작은 걸 못 쓰겠더군요. 그래서 썼는데, 그래서 북포 프로 360을 샀습니다. 근데가 아니죠. 아무튼 그렇게 만족하며 대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튼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아이폰을 쓰면서도 참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좀 대강 애플을 또 깔려는구나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깔려고 일부러 만들어내는 주작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옛날에 썼던 애플 제품이나 이번에 이 15 프로 맥스나 이렇게 썼을 때 내가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뭐 비하하는 댓글 뭐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면은 그렇게 갤럭시를 까면서 갤럭시가 뭐가 좋냐면서 갤럭시 쓰레기라 하면서 뭐 어플도 잘 안 돌아가고 버벅거리고 GOS, 네, GOS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게임 안 하는 유저라 게임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히 와닿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갤럭시는 쓰레기다 하면서 갤레기 하면서 그딴 걸 왜 쓰냐 하면서 하는데, 제가 애플을 이번에 써봤지 않습니까? 아이패드 프로 12.9 5세대를 써봤고, 이번엔 15 프로 맥스,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써봤는데가 애플이나 iOS는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애플도 버그가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의 갤럭시를 써오면서 한 번씩 중간에 애플 쓰고 LG도 써보고 하면서 아무튼 90%는 갤럭시를 썼고 5%는 아이폰, 5%는 LG폰 이렇게 써왔습니다. 정말 저는 햅틱 옴니아 때부터 갤럭시를 썼으며 삼성폰을 썼으며 S1세대부터 21 울트라까지 썼습니다. 노트도 20 울트라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폴드 2 빼고 다 썼습니다. 플립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안 썼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삼성의 모든 계열 폰을 다 썼는 그만큼 계열 유저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솔직히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건데 한 번씩 애플 갔을 때 정말 애플 기기, 애플의 OS 연동성, 부드러움, 스무스, 이렇게 감성, 네, 그거는 확실히 애플이 좋은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다. 그거 빼고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몇 분이냐? 8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8분이 넘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여기 카메라에 킬 정도로 내가 정말 큰일을 겪었는데요. 애플도 그렇게 안정성이 좋고 연동성이 좋고 뭐 호환이 잘 되고 부드럽고 잘 돌아가고 한다 하는데 그딴 게 정말 그게 다 뻥이라는 내가 소리를 할 정도로 정말 제 폰에서 오는 온갖 버그가 다 나타나거든요. SK의 책임인지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아무튼 오늘 3가지 작업, 애플 고객센터에 걸어서 3가지 작업을 거쳐오고 나서야 겨우 안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되었는 이유는 전화기란 뭡니까? 문자, 전화 이것만 잘 되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제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본 필수사항이 전화인데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요. 전화가 안 되었습니다. 발신 제가 거는 건 되었습니다. 수신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샀는 지 일주일 됐는 폰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였죠. 그렇게 애플이 갤럭시를 까면서 좋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갤럭시나 애플이나 똑같았습니다. 문제 일라는 걸 자잘한 버그가 일라는 걸 똑같았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엄마가 오늘 저한테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K114 상담원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한 번 해서 안 받았다고 고객센터 직원들이 전화 메시지 남기질 않습니다. 한 두세 번 했겠죠. 그렇게 두세 번 해서 2명의 상담원이 내한테 메시지를 결국에 남기고 끊었습니다. 끝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하면서 시작하면서 구구절절히 메시지를 보내놓고서 끝냈습니다. 와, 애플, 난 지금까지 버그, 갤럭시 기기를 쓰면서 갤럭시 버그 암만 일어나도 전화가 안 되는 건 없었습니다. 허나 애플은 전화가 안 되더군요. 사람 미치게 만들더군요. 와, 정말 기겁하게 뻔했습니다. 그 애플 고객센터가 참 대응을 잘해줘서 잘 알려줘서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돌아왔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제2 15 프로 맥스가 iOS가 17.5였습니다 17.5.1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해봐라. 안되면 에이다 러프를 지워라. 아니 아무튼 에이닷을 안 쓰는 거, 그런 걸 작업을 조치를 취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개는 설정에 네트워크 재설정을 해라. 이 세 가지를 저는 그냥 안 되면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 가지를 다 질렀습니다. 세 가지 작업을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되더군요. 와, 난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화가 안 되는 건 난생 처음입니다. 폰이 고장나서도 아니고 폰의 소프트웨어적인 일처리 이거 문제로 인해서 전화가 안 되는 게 진짜 생전 처음입니다. 어떻게 전화가 안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버그, 버그, 충돌, 에러 이런 걸로 인해서 전화가 안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그리고 또 애플에 제가 최고로 빡쳤던 세 가지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플 펜슬 20만원이나 주고 삽니다. 애플 펜슬 20만원 주고 사는데 우리 삼성의 S펜은 어떻습니까? 공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삼성의 S펜은 또 S펜 기본의 펜 기능 외에 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그림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블루투스 기능으로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 찍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제스처로 해서 영상도 넘기고 사진도 넘기고 이렇게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또 펜으로 해서 스와이프, 갤럭시 스와이프로 해서 메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애플은 없더군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펜에서 펜으로 해서 스와이프로 해서 메뉴 종료시키는 거 안 된다고 합니다. 20만원짜리 펜인데 우리 삼성 공짜로 주는 펜인데 그게 다 되는데 말이죠. 정말 참 어이가 없더군요. 20만원짜리 펜이 메뉴 종료하는 거 안 된다. 와, 정말 빡치더군요. 네. 그리고 또 애플 펜슬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부 어플에서는 아예 펜이 인식도 안 된다는 겁니다. 종료시키는 것도 안 돼, 인식도 안 돼. 20만원짜리 펜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20만원을 주고 사는 펜이 그따구입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는 애플이 있다고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아이클라우드입니다. 아이클라우드가 애플을 다 먹여 살리는 수준으로, 아니 1등 공신 수준으로 제일 좋은 게 아이클라우드인데 안드로이드를 써왔던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되더군요. 왜 납득이 안 되냐? 우리가 클라우드 그런 거, 네이버 마이박스, 삼성 원드라이브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엇입니까? 안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폰에서 지어도 거기 마이박스에 있는 건 지워지도 않을 것이며 원드라이브에 있는 것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폰에서 지었다가도 나중에 또 추억이 생각나서 아니면 옛날 자료 찾는데 그 클라우드 들어가서 자료를 찾는다고 해서 다시 다운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클라우드입니다. 네이버 마이박스, 삼성 원드라이브처럼요. 그것처럼 애플에는 아이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아이클라우드는 어쩐지 아십니까?
폰에서 지우면 클라우드도 같이 지워지고요. 클라우드에서 지우면 폰도 같이 지워진 겁니다. 그게 무슨 클라우드입니까? 진짜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또 빡쳤던 세 번째. 본인 인증 수단 그거 변경하는데 무슨 일주일이나 걸립니까? 실내 번호 수정이라는 것이 애플에는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애플 안 쓰다가 6나 6 플러스 쓰다가 아무튼 그 후로 저는 아무튼 20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한 10여 년 만에 한 정도 오래 안 썼는데요. 하고 나서 정말 내가 이 15년 사이에 20년 다 돼가는 이 사이에 제가 번호를 한 2번인가 3번인가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 6 플러스인가 그때 아이폰을 쓸 때 당시에 했던 휴대폰 번호가 이제는 옛날에 사라졌는 것이죠. 근데 어떤지 아십니까? 실내 번호 수정, 우리말로는 본인 인증 수단의 번호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냥 번호 변경이요. 우리는 길게 잡아도 5분 만에 변경이 다 됩니다. 근데 애플은 그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데에 걸리는 기간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번호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실내 번호 수정, 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정 못 씁니다. 이야, 그놈의 보안 때문에 진짜 사람 빡치게 만들더군요. 이런 애플인데, 이런 애플 제품군들인데, 그런 애플 쓰고 있는 유저들이 우리 갤럭시를 깐다? 그때 되어서 보니까 정말 납득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황당하게 그지없거든요. 아이클라우드도 그딴 식이야. 그 다음에 펜슬도 20만원 주고 샀는 게 그따구야. 실내 번호 수정도 그따구야. 극하면서 우리 갤럭시를 깠다. 와, 정말 이해가 어렵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큰 오늘 15 프로맥스 이걸 쓰면서 말이죠. 전화가 안 되었다는 게 정말 쇼크였습니다. 와, 정말 이해가 안 되더군요. 이해할래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애플의 장점을 꼽자면은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감성, 연동성, 호환성 이런 건 좋다 하지만은 애플도 버그 장난 아니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폰 15 프로맥스 쓰면서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버벅버벅 끓이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달 사진 찍는 것도 포기하고 써왔는 거고요. 모든 휴대폰에서 꾸미는 것도 다 포기하고 왔고요. 파일 이동 관리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왔고요. 삼성페이, 삼성페이 정말 못 견디겠는데, 다시 카드를 들고 다니겠습니다. 제가 미쳤죠. 애플 가맹점도 많이 없는데, 내가 그 감성을 한번 느껴보겠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미친놈이죠, 그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정말 저 지금 가깝게 미쳐지겠습니다. 그나마 그 감성에 의존해서 그냥 참아보고 써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버그 문제 심각한 거 똑같다. 이겁니다. 좋은 거 없다. 안 좋은 것만 넘쳐나는 애플이지 애플이 안드로이드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기기 간의 연동성 이제는 그 옛말입니다. 삼성도 갤럭시 기기 간의 연동성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애플 기기끼리 연동성이 좋듯이 삼성도 갤럭시 기기끼리 연동성 최고입니다. 그거 뭐냐, 에어드랍 키락 하면서 에어드랍 아니면 왕따 시킵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기기끼리 뭉치십시오. 갤럭시 기기끼리 뭉쳐서 퀵쉐어 켜락하면서 퀵쉐어끼리 쓰십시오. 퀵쉐어도 에어드랍 못지않게 좋습니다.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그러니 갤럭시 사용자분들 기죽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